말을 많이 해야 돼. 알겠지? 그 숙제 난도는 쉬운 거 한 60개 넣을 거고 어려운 거 한 40개 있을 것 같거든. 기반권은. 네, 그렇게 할 거니까 쉬운 거 일단 다 깔끔히 맞추는 걸 목표로 하시고요. 어려운 건 일단 내가 수업 때 했던 거 복습하는 차원에서 다시 넣는 문제가 많을 거고. 그래서 여기 앞에 절대부등식 자주 이용하는 실수 성질 여기부터 볼 거고요. 네, 자주 이용하는 실수 성질. 그래서 그거랑 우리가 코시 슈바르츠 산술기하 설명드릴 거고 오늘 문제 뒤에 부분 싹 풀 거예요. 방금 드린 포인트. 그래서 첫 번째 우리 자주 이용하는 실수 성질. 자주 이용하는 실수 성질. 이거 다 알 텐데 그냥 일단 첫 번째 우리가 A가 양수고 B가 양수다라고 전제하면 이렇게 전제할게요. 그때 A 빼기 B 요 값이 0보다 크다랑 우리가 둘이 똑같다는 거야. A 제곱 그 다음 옆에 미안해요. 이 항에서 A 값이 요거 당연하죠. 당연한 거 이렇게 있고 두 번째 우리가 A가 B보다 커 그러면은 어제 했어요. 양수여서 얘가 가능하다 라고 하는 거고 당연히 그 다음 세 번째 우리가 한 번씩 나눗셈 이용할 때가 있으니까 우리가 여기에서 요 형태가 1보다 크다 라고 할 때 양수여서 A가 B보다 크다 요거랑 똑같다. 나눗셈 하나씩 기억해줘야 돼. 많이 안 쓰는 것 같아서. 그러고 네 번째가 우리가 어제 했던 거 절대값 연산에 대해서 하나만 적어 놓을게요. 절대값 x 빼기 x 다음 계산은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네 가지 정도만 기억해주면 되고 그 다음 내가 생각했을 때 여기 실수 요쪽은 요쪽에서 문제가 그냥 많이 맞춰져 있는데 그냥 다른 내용은 문제가 조금 어려워서 어려운 거고 명제 내용은 간단한 거인 거 알지? 함수는 조금 개념적으로 역함수나 하는 방식들에 대해서 감소함수의 역함수 그 과정할 때 정확히 알고 있어야 되는 게 필요한데 명제는 다른 과정이 어려워서 어려워. 부등식이 어려워서 어렵잖아. 그냥 명제는 필요한 건 크게 많지는 않다. 그렇게 되고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산술기하 평균 할 거고요. 산술기하 평균. 그 다음 여기 부분 혹시 학교에서 진도 나갔어요? 진도 나갔어, 하리라? 산술기하 여기 나갔어? 3차 안 했지? 함수 끝나가? 왜 이렇게 빨라? 나 궁금한 거 산술기하 3차짜리 학교에서 했어요? 3차 안 하지? 세제곱근 하면 안 되거든? 그런데 혹시 나오면 말씀해 주셔야 돼요. 학교에서 얘기해 주면. 오케이? 그래서 간단히 해놓을 거고 그 다음 코시 3개짜리 했어요. 코시 슈바르츠 했어요? 학교에서? 학교 수업 열심히 듣는다. 그래? 코시 안 하면 안 낼 가능성이 큰데 근데 알고는 있는 게 맞아. 내신용으로 많이 나오니까 모의고사 형태에서는 잘 안 내요. 자 일단 우리 산술기하 평균할 건데 당연히 알고 있죠 시기. 그런데 조금 모르는 것까지 일단 해보면 지금 여기 얘네 기하평균 때문에 기하평균이 어떻게 된다 했어? AB 이 넓이에 대해서 한 변 길이 A 한 변 길이 B 이렇게 잡았던 걸 우리가 정사각형 형태로 바꿔준 거야. 넓이는 똑같고 그래서 루트 AB가 되는 거야. 이 과정으로 3차짜리를 넘기는 거거든. 그랬을 때 다음은 A 더하기 B 값이 얘가 2루트 AB 이렇게 되고 그 다음 등호 성립 조건이 뭐였어요? 등호 성립 조건 그치 A랑 B가 같다 이렇게 되는 거고 그러고 우리가 얘네가 양수값 전제잖아. 이유 자체가 기하 평균 때문에 우리가 양수값 전제가 받쳐지는 거야. 다른 거 아니고 기하 평균 연결하니까. 그랬을 때 우리 세 가지를 할 거야. 세 가지짜리. 이거 내년에는 나올 수 있어요. 그런데 학교에서 해주면 기억하는 게 맞아. 자, 그때 우리 3개짜리 평균할 건데 하나, 둘, 3개. 우리 요건 2차원적인데 축이 X축, Y축이니까 이거 축을 3가지 걸어주면 된다는 거야. 그래서 부피 쪽으로 가실 거고요. 그랬을 때 우리가 A, B, C 이렇게 잡혀있어. 그럼 이거 부피가 A, B, C인 거잖아. 가로, 세로, 높이. 그랬을 때 이걸 정육면체로 바꿔줄 거야. 정육면체로. 이렇게요. 정육면체로 바꿨어. 그럼 얘 부피가 A, B, C겠죠. 이거 했을 때 우리가 이렇게 된다. 한 변 길이가 세제곱근 표시예요. 우리가 제곱근 표시가 밖에 2를 생략하는 거야. 저렇게 표시하는 거고요. 그때 우리가 왼쪽 과정은 또 똑같다. A 더하기 B 더하기 C 요거 3개짜리 평균 내줬을 때 산술 평균 내줬을 때 얘가 크거나 같다. 이렇게요. 이렇게. 그래서 세제곱근 처리를 하는 거는 숫자가 곱값이 27값이 나오잖아 만약에. 그러면 27이야 곱해서
그럼 요거 27의 세제곱근이야. 그럼 이거가 3의 세제곱이어서 이렇게 벗겨져서 값이 3이 된다. 요 정도는 하나 기억해 놓는 게 좋을 것 같아. 네, 잘 안 나오고요. 지금 내용에서 안 나오고 내년 거에서 껴서 자꾸 나오고 그럴 때 얘네도 양수값 전제고 도형 우리 기하 쪽 평균 걸려요. 네, 이렇게 된다. 그렇게 되고 그 다음 코시 슈바르츠. 코시 슈바르츠가 그래서 식이 세 개명 코시 쪽인데 코시 슈바르츠 그때 우리가 ax 플러스 by 요 덩어리에 값의 제곱을 한다 라고 하시면 각각의 개수의 제곱해 주는 거야. 개수, 제곱. 이 덩어리는 그때 문자, 제곱 요 처리가 된다. 그런데 여기는 a, b, c, a, b, x, y가 실수여야 된다 라는 전제가 깔려야 된다 라고 하는 거고요. 그때 등호 성립 조건을 기억해 줘야 돼. 얘의 등호 성립 조건은 증명을 하면 우리가 여기 얘네의 개수값과 문자의 비율하고 그 다음 얘의 개수값과 문자의 비율이 우리가 등호 성립 조건이다 라는 거 기억해 주실 거예요. 이거 왼쪽으로 전개해 가지고 완전 제곱식 만들면 이게 나와. 증명해 줄까요? 이거 왼쪽 거 우리 이거 전개하고 왼쪽으로 이항하시면 완전 제곱식 나와요. 그 형태에서 이거 나온 거야. 알겠죠? 등호 성립 조건 이거 아셔야 되고요. 근데 얘가 여기까지 멈추지 않고 3개짜리 덩어리가 나와요. ax 플러스 by 플러스 cz 요 덩어리에서 똑같아. 요 덩어리에 대해서 우리가 개수값들 a제곱, b제곱, c제곱 이렇게 해주시고요. 그 다음 옆에 x제곱 플러스 y제곱 플러스 z제곱 이거 3개짜리 과정도 똑같다. 3개짜리는 오히려 우리가 코시 슈바르츠에서는 이번 연에 낼 수 있어요. 세제곱근이 교육과정 왠데 얘는 아니니까 얘는 내어서 얘는 낼 수 있어. 자, 그래서 이거 등호성 조건 이거 3개짜리 이거 시험 때는 코시 슈바르츠 학교에서 했으면 기억해 줘야 돼. 성민아 학교에서 코시 했어? 너 어디까지 했어 진도는? 저희요? 저희 지금 1위함수 하고 왜 이렇게 빨라? 아, 나 근데 어디에서 들었던 것 같은데 하루에 한 단원씩 한다고 했던. 아, 그렇구나. 아니 어디서 그래 빨리 빠르다고 그래가지고 서현이란 친구가 말해줬던 것 같은데 아무튼 이렇게 되고요. 그래서 이거 풀이 포인트만 기억해주면 돼. 그래서 얘는 우리가 일단 양수값 전제가 있으면은 양수 전제면은 우리가 산술기하 쪽으로 일단 최대한 봐줘야 되고 산술기하 양수 전제. 그러고 문제 풀이가 어디에 맞춰져 있어? 두 개의 합과 두 덩어리의 곱이 합과 곱의 연결이면은 우리가 산술기하다. 합 곱의 연결식이면 연결 과정이면 그 다음 우리가 코시 슈바르츠는 그냥 기억 이렇게 할 거야. 여기 2차식이죠. 2차 합식이야. 2차 합. 그 다음 여기 1차 합식이죠. 1차 합식이야. 그랬을 때 2차 합식하고 1차 합식 합에 대한 식이에요. 1차 합식, 2차 합식 그 다음 1차 합식, 2차 합식 얘네 과정을 연결하는 과정이면 우리가 코시 슈바르츠로 봐준다 라고 하는 거고 근데 당연히 양수 조건이 있으면 산술기하부터 생각해보고 넘어가는 게 맞아. 그래서 볼 때 너네가 여기에서 문제 풀 때 최대 최소 물어보잖아. 맨날 그냥 똑같은데 똑같아요. 네, 최대 최소 요거 관점이 2차식에 대한 관점이 하나 있지. 2차식에 우리가 실수의 성질 살려서 완전 제곱식 만드는 거 이걸로 우리가 최대 최소 처리하는 게 하나 있고 그 다음 지금 2가지 더 배운 거야. 코시랑 산술이요. 그랬을 때 얘네를 2가지를 우리가 같이 배웠는데 어디서 분류할 건데 라고 할 때 실수 전제인지 양수 전제인지 보라는 거야. 근데 우리가 어제 문제 하나 풀었거든? x, y가 실수다 써 있었는데 x제곱, y제곱 이렇게 써 있었잖아. 그거 양수값 전제로 돌아가니까 산술기가 쓰기 좋았던 거야. 내가 2가지 방법 풀 수 있는 거는 둘 다 풀어줄 거야 오늘은. 그렇죠? 지금 뒤로 넘어갈게요. 그래서 어제 거 번호에서 띵었던 거 몇 가지 먼저 보고 갈게요. 그래서 여긴 문제를 많이 풀어보시는 걸 추천하고요. 기본적인 거는 네, 산술기하는 안 하도록 하고 어제 번호에서 43번 사실 코시 슈바르츠 학교 수업 중에 해주면은 조작성이 좀 강하니까 많이 풀어보셔야지 풀려요. 일단 43번 문제 봐볼게요. 43번
일단 실수라고 써 있어. 실수. 여기부터가 동그라미죠. 문제. 그랬을 때 2x제곱 플러스 3y제곱 그다음 옆에 플러스 z제곱 이 값이 16이다. 이거 써 있을 때 2x 플러스 3y 더하기 2z 얘의 최대값을 구하세요. 라고 써 있어. 그러면 아까 말한 대로 그대로 맞춰지면 돼. 그냥 여기 1차 합식이지. 그 다음 여기 2차 합식이잖아. 연결시킬 때 코씨가 유리하단 말이야. 알겠어? 저거 산술적으로 가기가 세덩이 배우지도 않았어요. 알겠죠? 그래가지고 연결할 건데 이때 우변에다가 다음 덩어리에 2z 요만큼의 제곱값을 우리가 걸어주고 그 다음 여기 좌변에다 걸 건데 지금 요걸 살려서 문제를 풀 거 아니야. 그래서 제 덩어리가 나올 수 있게끔 조작을 걸어줘야 돼. 어떻게 걸 거냐? 지금 다음 덩어리를 루트 2 곱하기 루트 2x로 보는 거야. 이렇게 이걸 띄워줘야 되니까 다음 부분에서 우리가 이 x제곱 억지로 만들어내야 돼. 요 덩어리의 제곱. 얘가 문자 처리한 거야. 아까 x 요 덩어리. 오케이? 그 다음 우리가 여기 옆에 거 플러스 3y제곱 걸려있지. 이것도 똑같이 루트 3 곱하기 루트 3y 요걸로 조작하는 거야. 그래야지 조작돼. 3y제곱 그 다음 마지막 거 z제곱만 놔뒀네. 쟤는 z 곱하기 2 이렇게 돼 있는 거야. 그래서 이건 z제곱 이렇게요. 그 다음에 왼쪽 개수에다가 제곱 걸 거니까 루트 2의 제곱이니까 얘 2 하나 그 다음 여기 3 둘 그 다음 마지막 거 2의 제곱 4 이렇게 걸어주면 답 나오겠다. 이렇게 하고 있는 거야. 조작성이 강해서 우리가 껴맞춰야 돼. 곱셈 공식처럼 껴맞춰야 돼. 지금 그랬을 때 우리 여기 식이 값이 16이죠. 16 이렇게 되고 그 다음 요만큼 식이 7, 9 둘이 곱하면 144죠. 그래서 2x 플러스 3y 플러스 2z 다음 값은 12에서부터 마이너스 12까지다. 이렇게 볼 수 있겠다. 그래서 최대값은 12 이렇게 나온다. 아시겠어요? 이 정도가 이제 난도가 높은 편인데 코씨 조작성이 강해서 그래. 알겠죠? 이거 이렇게 찢어야 돼. 저거 이용하려면. 그 다음 44번은 어제 했었고 45번을 안 했었죠? 45번 안 했었고 그 다음 오늘 거 이어서 갈 거예요. 오늘 아까 줬던 프린트. (45번) 그래서 여기에서 하나씩 써 있는데 A, B, C 요만큼 써 있고요. 문제에서 원하는 바가 A분의 4 더하기 그 다음 옆에 B분의 3 더하기 C분의 5의 최소값을 구하세요 라고 써 있어. 그러고 도형 간단하게만 그릴게요. 이렇게 나와 있고 다른 조건 없고. 네, 자 여기에서 지금 A 요만큼이 수직관점으로 잡혀 있지. 그랬을 때 우리가 알 수 있는 식을 하나 받쳐줘야 돼. 일단 여기로 바로 못 갈 거 아니야. 바로 못 가죠. 자 그래서 우리 요렇게 삼각형 한 덩이, 삼각형 두 덩이, 세 덩이로 이렇게 잘라줄 거야. 그런 값이 왼쪽에서 몇이 나와? 4a가 나오죠. 삼각형 넓이 가는 거야. 여기 3b, 여기 5c 이렇게 나온다. 그때 여기 삼각형이 직각삼각형 형태로 나와 있지. 맞지? 그래서 6 곱하기 8에다가 2 나눠주니까 24다. 이 식 하나가 만들어져 있는 거야. 여기서 절로 최소값으로 붙일 거야. 그러면 지금 다음 식에서 우리가 요거랑 요거 차수 관계야? 아니지. 근데 문제에서 보시면 A, B, C가 떨어진 거리 자체니까 A, B, C 자체가 뭐예요? 관점이 양수 관점이지. 그래가지고 우리가 산술기하 쪽으로 풀 건데 우리가 그렇게 풀려고 조작 걸어야 돼. 어떻게 할 거냐? 4a 플러스 3b 플러스 5c를 지금 주어진 저 식의 상반 형태가 보이기 때문에 우리가 식을 연결해 주는 거야. 이렇게 어제 한 문제, 이 문제 있었어요. 그래서 이걸 전개 걸어준다. 전개할게요. 값이 여기가 16 하나. 그 다음 이거 똑같은 문자 먼저 띄워놓자. 9, 그 다음 옆에 25 이렇게요. 그 다음 얘를 요따가 전개해주면 12a, b. 그 다음 옆에다가 요거 세트 맞춰줄게요. 12ba 이렇게. 그 다음 옆에 요거랑 요거 전개하시면 값이 20ac. 그 다음 요거 얘랑 얘 전개해주면 20ca
이렇게요. 그 다음 얘랑 얘 전개하면 전개했죠? 얘랑 얘 전개할게요. 15BC. 그 다음 여기서 얘랑 얘 전개하면 15CB. 15CB 이렇게 걸리겠다.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상반 형태가 우리가 조작 가져간 거야. 아시겠어요? 지금 요식에서 요식으로 연결하려고 가는 과정이 곱셈 공식에서 어떤 거 쓸 건지 찾는 거랑 비슷해. 내 생각엔 그래. 네, 내 생각엔 그래. 유진아 안녕. 네, 그래가지고 저렇게 조작 걸고요. 유진아 여기. 다 해왔어? 절반? 많이 했네. 자, 그래가지고 다음 식에서 어떻게 갈까요? 이 부분 여기에서 상반 나왔으니까 우리가 이렇게 산술기야 요 덩이에서 써주면 둘이 값 곱이니까 12의 제곱. 그래서 이 값은 24 이렇게 될 거고, 여기 요 덩어리 그래서 2 곱하기 20 이렇게 될 거고, 값이 여기가 40. 그 다음 여기에서 우리 똑같이 할 거니까 2 곱하기 15에서 요 값이 30 이렇게 나오겠다 라고 하고 있는 거지. 그래서 다음 값이 얘네가 다 같이 가려고 하면은 요 덩어리에서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이 값은 a제곱은 b제곱이다가 등호 성립 조건이야. 그럼 얘는 양수 관점이니까 a랑 b 값밖에 못 갔다라고 하고 있는 거잖아. 맞죠? 얘가 여기 등호 성립 조건이 얘라고. 그 다음 두 번째는요. C랑 A가 같을 때, 마지막 거는 B랑 C가 같을 때여서 A, B, C가 모두 다 같이 같으면 다 같이 최소값 처리를 할 수 있다 라고 하고 있는 거야. 이렇게. 그래서 요만큼 값이 50이 잡혀 있죠. 50, 24, 40, 30 합치면은 70, 94, 144네요. 그래서 이 값이 144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하고 있는 거야. 최소값이 144야. 아시겠죠? 그랬을 때 여기 좌변식 요 덩어리 몇이야? 24죠. 그래서 24값 나눠주자. 그래서 여기가 6 이렇게 되겠다. 6보다 크거나 같다. 요 정도가 교과서 심화 문제에서 대해서 x값이 마이너스 100, 그 다음 요거 마이너스 1, 요 정도로 넣어봐도 충분히 알 수 있는 예시지. 이거 중2 때 나오는 걸로 알고 있거든. 1차 부등식 배우면서 이 정도부터. 그래서 이거 우리가 역수하시면 마이너스 100분의 1, 마이너스 1분의 1 이렇게 되지. 그래서 값이 가능하다라고 기억번 동그라미 쳐주시면 돼요. 쉽고요. 그 다음 여기에서 니은번 x제곱이 y제곱보다 크거나 크다이면 우리가 x값이 y보다 크다라고 하고 있어요. 그때 왼쪽 식을 우리가 정확히 풀어준다. 그럼요, x제곱 마이너스 y제곱은 0보다 크다니까 x 빼기 y, 그 다음 옆에 x 플러스 y 요거가 되겠지. 그래서 우리가 x, y에 대한 관점 자체가 다음 식을 정리하시면 어떻게 돼야 돼? x값은 우리가 y값이 양수인지 음수인지 지금 정확히 모르잖아. 그래서 이 값이 우리가 양수값 전제라고 하면, 자 볼게요. 이렇게 바꿀게요. 미안해요. 여기가 양수값 전제다. 첫 번째 1번 x도 양수, y도 양수. 이렇게 되면 우리가 x 값이 y보다 큰 게 맞아. 맞지? 그 다음 두 번째 이 값이 x 값이 음수, 그 다음 y 값이 음수야. 그러면요 반대로 뒤집히겠지. x가 y보다 작아. 제곱한 게 크단 거니까. 아시겠죠? 근데 여기 세 번째 둘이 부호가 서로 다를 때, 부호가 서로 달라. 다를 수 있잖아. 그러면은 이미 다른 것대로 하는 거지. x가 음수, 그 다음 y가 양수.
그때 이걸 만족할 때 우리가 y가 x보다 크다. 이것도 되고. 그다음 아래 한 조건 해가지고 지금 내용에서 이 부분 찾는 게 일단 반례가 된다. 이 부분 봐줘야 된다. 알겠죠? 이거 어제 봤던 것 같아요. 이 부분 봐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 디귿번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값이 0이다. 이거면 절대값 x 더하기 절대값 y는 값이 0이다. 얘가 써있어요. 그래서 x제곱 더하기 y제곱이 0이래. 그럼 xy가 실수니까 무조건 0, 0이죠. 그래서 이거 절대값 연산하시면 0 맞다 라고 똑같이 디귿번 이렇게 된다. 그 다음 리을번 갈 건데 이거가 우리가 많이 쓰이는 예시인데 x가 3이 아니면 우리가 x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6은 0이 아니다 이거인데 이거 푸시려고 뭐 쓸까요? 아 피곤하지? 이거 이대로 할 거야? 이대로 잘 안 하지 않아요? 이거 는 아니다 라고 써 있으니까 우리가 대우하시면 좀 편해진다 라고 하는 예시예요. 알겠죠? 는 아니다 최대한 처리 안 해야 돼. 그랬을 때 는 아니다로 갈 거니까 우리가 x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6 이거는 0이다 이걸로 바꿔주시고요. 이거면 x값이 3이다 라는 대우로 봐준다. 오케이? 그럼 x값이 이거나 또는 3이면 우리가 x값이 3이다 라고 하고 있는 거야. 맞아 안 맞아? 아니지. 네 아니죠 당연히. 자 그 다음 미음번 볼게요. 미음번 x 더하기 y 값이 2보다 크거나 같으면 x가 1보다 크거나 같고 y가 1보다 크거나 같다. 안 맞죠? 이거 근데 우리 영역 표시 해줄게요. 다음 영역 표시 해줄게요. 우리가 요 과정 중3거에서 상관관계 내용이 나와 있는데 우리가 다음 식을 표시하시면 마이너스 x 플러스 2 이렇게 잡을 거거든. 그때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2라는 직선식을 좌표 평면에다 얹어주는 거야. 그랬을 때 다음에 대해서 y절편값이 2, x절편값이 2예요. 그랬을 때 요 값을 그려줄 수 있고 요 값이 y값이 마이너스 x 플러스 2보다 크거나 같대. 그럼 영역 표시하시면 이거 위에 범위게 아래 범위게? 지금 요거 등식에 대한 식 요따 작성했어. 그럼 이거보다 위에 있거나 같다니까 영역 표시하시면 위에 있거나 같다. 요 범위란 거야. 알겠어요? 요 범위에 들어가는 x, y 모두 다 되는 건데 저만큼이다 라고 해버린 거야. 안 맞다고. 알겠어? x 값을 내가 100을 넣었어. 그럼 y 값이 마이너스 98 이렇게 넣으면 가능하잖아. 그게 왼쪽으로 계속 가고 있는 거야. 알겠어? 이거 옛날 상관관계에서 배워요. 이렇게 된다. 그래가지고 정답 우리가 기억, 디귿 이렇게 되겠다. 기억, 디귿 오케이. 답 2번. 네, 48번. 48번 기억, 니은 차이 한번 봐주세요. 손 대주세요. 에어컨 틀어야겠다. 기억, 니은만 봐주세요, 지금. 기억, 니은. 시나 빼빼요. 기억, 니은만 봐주세요, 지금. 자, 기억, 니은 어때? 얘가 바뀌었어. 고맙다.
할게요. 자, 기억번은 우리가 여기에서 그래 양수값 전제돼 있어. 그러고 두 개의 곱값의 범위가 나와 있어요. 그때 a제곱 더하기 b제곱의 범위를 나타내 볼 거야. 그럼 두 값의 우리 범위 값은 2루트 ab보다 a제곱 b제곱보다 크거나 같다인데 어제 했던 거 있죠? 요 덩어리 어떻게 해줘야 돼? 루트 a, b 덩어리의 제곱이다. 이걸로 바꿔서 우리가 절대값으로 바꿔준다. 절대값 ab. 이렇게요. 맞지? 그런데 ab 곱값이 양수니까 어때? 그냥 그대로 튀어나온다 라고 돼서 2ab가 될 거야. 그래서 다음 식이 a제곱 더하기 b제곱식이 2ab보다 크거나 같다란 거야. 그럼 우리가 a제곱 더하기 b제곱이 최소값이 뭐예요? 최소값이 그냥 2ab란 거지. 맞지? 최소값이 2ab야. 근데 2ab가 1보다 크다라고 써있으니까 최소값이 1보다 크다. 따라서 1보다 크다. 맞다고. 요거는 이렇게 푸는 거고요. 니은번하고 차이 알아야 돼. 안 지울 거야. 니은번 풀 거예요. 풀다 틀리기 되게 좋아가지고 이거 갖고 온 거고요. 기억 니은 둘이 똑같다라고 하실까봐. 이면 이렇게 써 있는 건데 지금 이때 우리가 그래 a제곱 더하기 b제곱이 값이 1보다 크다라고 요거의 범위가 나와 있어. 아 크다인데? 그럼요. 여기에서 산수유기가 똑같이 써줄 거야. 양수값 전제니까. 그랬을 때 아까랑 똑같은 처리될 거니까 얘가 2ab 이렇게 되겠죠. 2ab. 그래서 2ab보다 크거나 같은데 요 2ab가 우리가 최소값이란 말이야. 얘의 최소값이 2ab인데 그래서 1보다 크다. 똑같이 걸어줘야 되나? 지금 이 과정하고 요 과정이 똑같나? 얘네 과정이? 요 부분을 생각을 해봐달라는 거야. 기억 니은 봐달라고 한 게. 요 부분 연결해 줄 거예요, 지금. 1분 있다 해줄 거예요. 요 부분 생각해 주세요. 요 부분. 얘랑 똑같이 할 건지, 어떻게 할 건지. 지금 해봐줘. 저 부분만 해주시면 되고요. 지금 논리성상 얘는 오류가 없었잖아. 아무것도 없었죠. 근데 지금 잘 봐봐. 그래서 a제곱 더하기 b제곱의 범위가 최소값이 2ab보다 크거나 같다는 맞는데 a제곱 더하기 b제곱을 식을 2ab 더하기 뭐 7 이런 숫자로 놔도 되잖아. 그랬을 때 얘는 2ab 더하기 7 다음 식이 1보다 크다 이렇게 푸실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때는? 그때 A, 그때 B마다 다 달라진다는 거야. 뭔 말인지 알겠어요? 지금 얘는 방향성이 다음 식에 대해서 자 여기까지 이게 잡혀 있고요. 이거인 상태에서 다음에 대해서 우리가 최소값 잡아줬는데 요 최소값의 범위가 1보다 클 수밖에 없다라고 해서 이 부분을 갖고 와서 여기다 달아줬는데 지금 A제곱 더하기 B제곱이 1보다 크다라는 식은 다음에 대한 산술기하 써주면 얘의 산술기하 최소값이 2ab는 맞는데 a제곱 더하기 b제곱이라는 식은 2ab보다 크거나 같으면 되니까 얘 식이 2ab 더하기 100이라 하자. 그냥 100 이렇게요. 확 클 수 있잖아. 그 값일 때 얘가 1보다 크다 이렇게 써 있는 거야. 그럼 2ab가 99보다 크다 이것도 된다는 거잖아. 항상 맞다가 아니라고. 알겠어요? 여기 순서상 껴보면 돼. 그러고 자 봐볼게요. 순서상 껴볼게요. 반례 찾아볼게. 0하고 2분의 0 안 되고 2분의 1. 자, 여기에서 그래서 2분의 1, 2분의 1 넣을게요. 2분의 1, 그 다음 2분의 1, 2분의 3. 껴봐야 되게. 껴볼게요. 이거 반례 찾을게요. 이거 반례 한 번만 찾아볼게요. 잠시만요. 그래서 A 값이 2분의 1 하나 넣고 그럼 4분의 1 되고 B제곱 값이 4분의 3. B제곱 값이 B값이 7 이렇게 넣을게요. 아 그러니까 지금 미안해. 여기에서 반례 낄 때 반례 끼는 게 훨씬 쉬운데 여기 봐주세요. 지금 이렇게 한 건 알겠어요? 요 식이면 된다는 거. 그랬을 때 내가 A제곱을 그냥 이렇게 2분의 1로 놨어. 2분의 1 놨어. 양수값. 그런데 요거 제곱해서 1보다 크기만 하면 된대. 그럼 B에다 7이 아니라 70 넣어도 돼요.
이렇게 크게 넣어도 된다고. 요 식을 참으로 만들고 있는 A, B 순서쌍에 대해서 둘이 곱하시고 2를 곱하면 1보다 크다가 항상 참인지 따지는 거야. 뭔 말인지 알겠어요? 지금 방금 한 산술기와 갖고 식 하나 작성해가지고 한 것도 반례가 되고, 그 다음 여기에서 A가 1이야. 그냥 A1. B가 70이야. 둘이 곱했을 때 70이 어떻다? 1보다 크다. 이렇게 된다. 라고 했을 때 얘가 항상 맞다. 라고 하고 있는 건데, 아, 지금 내가 꼬였네? 죄송해요. A, B, C는 모두 0이래. 그럼 이거 순환 형태식이니까 모두 합칠 거죠. 그래서 2A, 2B, 2C 요만큼이 값이 0이다. 얘가 되니까 A 더하기 B 더하기 C는 값이 0이 된다. 이거 보시면 되지. 그랬을 때 A 더하기 B가 0이니까 C는 0이고요. B도 0이고 A도 0이겠죠. 모두 0이다. 참이다. 니은번이 포인트인데 니은번 반례 조금 이따 찾아드릴게요. 이거 잠깐만 표시해놔주세요. 그 다음 12번. 12번 갈게. 12번 별 3개 쳐도 돼요. 12번 조금 어렵고요. 어제 명제 부분이 크게 어렵지가 않아서 최대한 어려운 거 모아왔거든. 네, 여러 가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AX제곱 12번 아닌데, 아 미안해. 12번 아니죠. 48, 49요. 49요. 죄송합니다. 49. 네, 49요. 그 다음 문제. B명 Q. 얘가 참이다. 지금 요 부분 할 건데요. P명 Q이다. 얘가 참이다. 라고 하는 거 할 건데, 지금 아래식이, 자, 우리가 P가 Q 안에 포함되는 부분집합 관계여야 되는데, 지금 이때 A에 대한 관점 자체가 미지수로 나와 있는데 X 2차부터 우리가 저기 미지수가 잡혀 있잖아. 그래서 하나씩 해주셔야 되는데 A 값이 0일 때 이거 하나 해주셔야 되고, A 값이 0이고 A 값이 0이 아닌 거를 두 가지로 나눠서 A 값이 0보다 클 때, 그 다음 A 값이 0보다 작을 때 세 가지로 나눠서 우리가 문제 접근할 거야. 이렇게요. 자, 그랬을 때 A 값이 0이야. A 값이 0이야. 그럼 다음 Q식은 마이너스 9값이 0보다 작거나 같다기 때문에 우리 Q란 집합의 원소는 모든 실수가 되죠. 모든 실수 X. 따라서 우리가 얘가 여기 안에 포함된다. 가 참이니까 우리가 A값 0이 하나 세지는 거야. 이렇게 하나. 그 다음 두 번째, A값이 0보다 크세요 라고 하시면 우리가 이거 아래로 볼록으로 할 건데, 아래로 볼록 개형인데 그때 마이너스 3에서부터 1까지란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되는지 포함시켜라 라고 하고 있는 거야. 근데 다음 식은 우리가 식을 정리할 때 A 갖고 2차 식이니까 정리할 수 있잖아. X제곱 옆에다가 플러스 4X, 옆에다 플러스 4, 옆에다 마이너스 4 빼주니까 마이너스 4A, 마이너스 9. 요 값이 0보다 작거나 같다. 따라서 이거는 A, X 플러스 2의 완전제곱 마이너스 4A, 마이너스 9. 요 값이 0보다 작거나 같다는 거야. 그랬을 때 요 2차 함수에 대해서 우리가 축을 잡아주면 X값이 마이너스 2. 요 상태가 되고요. 그 다음 꼭지점 좌표는 마이너스 4A, 마이너스 9. 얘가 되는데 지금 이때 여기 가짜 X축 표시해주면 마이너스 3, 1. 여기 과정에 대해서 여기 축이 마이너스 2이기 때문에 여기가 한 칸, 그 다음 여기가 3칸 떨어졌죠. 그러면 그래프가 이렇게 나올 거 아니야. 요 부분. 맞지? 그때 쟤네가 포함된다 라고 하시려고 하면 다음 부분, 요 부분이 전부 다 어때야 돼? 0보다 작거나 같다가 성립이 돼야 된다는 거야. 아시겠어요? 저 부분이 전부 다 성립은 돼야지. 이거를 더 넘어서 0보다 작거나 같아도 되는데 최소한 요 부분은 다 걸려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얘를 봐야 돼, 얘를 봐야 돼, 얘를 봐야 돼. 자, 여기 잠깐만요. 자, 여기 얘 볼 거야, 얘 볼 거야, 얘 볼 거야. 0보다 작거나 같다. 요거 보겠죠? 요거 걸어주면 되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주어진 식에 F1값 이거 보신다. 최대값. 최대 볼게요. 그래서 1 넣어준다.
1 넣어줄게요. 값이 9a, 9a 마이너스 4a 마이너스 9. 요 값이 0보다 작거나 같다. 얘가 돼야 된다. 따라서 5a 값이 9보다 작거나 같으니까 a 값은 5분의 9보다 작거나 같고 그 다음 a 값이 0보다 크다라고 했으니까 숫자 1이 하나 더 세진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정수 2개 찾았다. 2개 찾았어요. 자, 그 다음 a 값이 0보다 작다. 요거에 대해서 이제 위로 볼로 그려줄 거고요. 위로 볼로. 그 다음 x축이 마이너스 2다. 얘가 되고요. 그 다음 여기에서 가짜 x축 표시해주고 옆에 마이너스 3, 그 다음 옆에 1 이렇게 띄워주시고 범위는 이렇게 걸려. 이렇게. 그때 얘가 0보다 작거나 같다 똑같이 하고 있는 거잖아. 얘가 0보다 작거나 같아야 된대요. 그럼 어디만 보면 돼 이건? 어디점? 최대값 꼭지점 보시면 된다 라고 하는 거지. 그래서 꼭지점 좌표는 똑같은 식수니까 마이너스 4a 마이너스 9 값이 0보다 작거나 같아야 된다. 이거 보시는 거야. 요 범위가 0보다 작거나 같으려면 얘가 걸려야 돼. 오케이? 얘는 아래에 있어야 돼. 자, 그래서 이항하시면 마이너스 4a 9. 그래서 a 값은 마이너스 4분의 9보다 크거나 같다. 그럴 때 마이너스 4분의 9에서부터 a 값이 어디까지? 0 전까지. 그래서 여기에서 정수 세시면 값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이렇게 세진다. 4가지가 된다. 라고 하는 건데 사실 보면서 꼭 다시 꼭 풀어주세요. 예. 자, 다음 주어진 명제에 부정이 참이되도록 하는 실수 k값의 범위래. 부정하세요. 13번. 어제 모든 어떤 부정 표현 했어요. 자, 그래서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우리가 루트 x 제곱 마이너스 x k 그 다음 옆에다가 마이너스 3x 제곱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2 값이 실수다 라고 봐달라. 이거 뒤에 내용이지. 이거 무리식 껴있는 내용이잖아. 그래서 루트 안의 값이 어때야 된다? 얘 값이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된다 라고 하고 있는 거지. 그래서 그거에 맞춰서 문제 처리할 건데 x 관점으로 잡았으니까 x 갖고 식 정리해라. 그래서 k 빼기 3 x제곱 그 다음 옆에다가 전개해주면 마이너스 3 플러스 3 옆에다가 마이너스 kx 그 다음에 옆에가 플러스 2 다음 값이 0보다 크거나 같다. 이거 푸시한 거지. 아까랑 똑같이 부등식 내용이야. 오케이? 그래서 최고차항 어떻게 해줘야 돼? 일단 1단계 최고차항 계수 k-3 값이 0인지 0이 아닌지부터 구분하는 거야. 그게 1단계. 그래서 얘 값이 0일 때는 값을 대입하시면 이 값이 0보다 크거나 같다가 맞으니까 얘는 참이 맞아서 우리가 k값 3 가능하다. 동그라미 하나 쳐주시고요. 그 다음 k-3이 0이 아닌 상태야. 그때 얘는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항상 성립하는 부등식이니까 얘가 0보다 크거나 같으려면 반드시 아래로 볼록게요. 그 다음 여기 띄운 것까지 되겠다 라고 하는 거지. 그래서 k-3 값이 얘가 양수인 채로 판별식 d가 0보다 작거나 같다. 이걸 풀어주세요 라고 하고 있는 거. 항상 성립하는 거 역으로 그냥 바로 가시는 게 맞아요. 자, 그래서 우리 k 값이 3보다 크고 그 다음 판별식 d를 걸어주면 3-k의 완전제곱 마이너스 8, 그 다음 옆에 k-3, 요 값이 0보다 작거나 같다. 얘가 되고 k-3으로 묶어줄게요. 인수분해 정리. 그래서 여기 k-3 땡기고 그 다음 옆에 마이너스 8 묶이겠다. 이 값이 0보다 작거나 같다. 따라서 k 값이 3에서부터 11, 4인데 그때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요 부분에 대해서는 이걸 띄워줘야 되고 다시 정답 처리할 때 붙여주는 거야. 과정은. 요 부분에서는 3 띄워주는 거예요. 그리고 저 옆에서는 붙여주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3에서부터 11까지 된다 라고 적으시면 돼요. 재우야. 이렇게 된다. 그래서 그냥 최고차항 계수 적어갖고 계속 나오고 내년에도 나오고 다음 연에도 나와요. 계속 알고 계시면 되고요. 그 다음 14번
not Q이면 P다가 거짓임을 보이다. 14번 미안하다. 아이고 내가 번호가 지금 이거 프린트해온 게 달라요. 번호가 달라요. 이거 몇 번이지? 51 번호 써놔야겠다. 51 네, 51. 그래서 전체 집합은 자연수인데 조건 P랑 Q에 대해서 not Q이면 P다가 거짓임을 보이래. 그럼 not Q이면 P다. 우리가 not Q이면 P다. 이거에 맞춰서 일단 P는 조건 써주시면 루트 3x는 값이 자연수가 아니다. 그 다음 두 번째 Q는 x가 200보다 크다. 다음에 대해서 원소 개수 찾으세요 라고 하고 있다. 거짓임을 보이는 원소 개수 찾으세요. 지금 그러면 여기에서 사실 봐봐. 문제 푸실 때 아니다 이 표현돼 있으면 그냥 가져가시면 힘들거든. 루트 3x가 자연수이다가 처리법이 쉽잖아. 3 곱하기 어떤 형태여서 오케이? 3 곱하기 제곱수 형태여서 그쪽으로 접근하시는 게 낫지 않냐.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한다? not P이면 Q이다. 이거 표현으로 우리가 접근하겠다. 이쪽으로 접근하는 게 낫겠다. 그래서 루트 3x가 자연수이면 우리가 Q이다. x가 200보다 큰 숫자다. 라고 써 있는 거야. 그런데 왼쪽 표현을 하시면 x값은 우리가 얘가 자연수를 만들 때 3 곱하기 제곱수의 형태지. 그래서 우리가 될 수 있는 게 3 곱하기 1의 제곱 형태, 3 곱하기 2의 제곱 형태 얘네가 될 건데 얘가 아님을 보이라고 하고 있으니까 200 전에 200보다 작거나 같은 부분에 걸리는 우리가 반례 찾아주세요 라고 하고 있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3 곱하기 몇 가지 되지? 3 곱하기 몇의 제곱 할까요? 7의 제곱 이거 하시면 값이 200보다 작고요. 3 곱하기 9의 제곱 9의 제곱하면 81이지. 넘고요. 8의 제곱 할게요. 8의 제곱 64 곱하기 4 여기까지 되네. 64. 그래서 요거 192 나와요. 그래서 여기까지 되니까 우리가 개수가 몇 가지? 8가지 되겠다. 8가지. 이렇게 된다. 그래서 반례 찾을 때 1의 제곱, 8의 제곱 저기까지 찾아준다. 200 이전에 걸리는. 그리고 대우하셔서 푸는 게 풀이가 쉽다라는 거 알아주시면 되고요. 대우하셔서 푸는 게 그 다음 거. 그 다음 거는 니은번 때문에 갖고 왔는데 일단 내용은 좀 다르거든요. 봐볼게요. 문제에서 본 적 있는 문제라고 해도 여기 위에 처리가 조금 달라요. 52번 뭐라고 하고 있냐? 역은 참이래. 역은 참이고 대우는 거짓이다. 대우가 거짓이니까 명제가 거짓인 거지. 명제는 거짓. 그래서 우리가 역은 참인데 명제가 거짓인 걸 찾겠다라고 봐주시겠다라고 하는 거고 그때 기억번부터 갈게요. 기억번은 우리가 A는 0이고 그 다음 B는 0이다 인 거고 그 다음 두 번째 옆에도 A는 0이고 B는 0이니까 얘는 필요 충분 요건이지. 그래서 접근이 안 된다 지워주시고요. 그 다음 니은번에 대해서 A 세제곱은 B의 세제곱이면 A 제곱이네요. 제곱. 그 다음 A 세제곱은 B의 세제곱이다. 이거 써있어. 명제부터 먼저 할게요. 명제하고 우리가 그 다음 역 다시 할게요. 자, 다음 식에 대해서 우리 알 수 있는 거 A 값은 B거나 또는 A 값은 마이너스 B란 건데 사실 A 값이 B거나 A 값이 마이너스 B인데 마이너스 B 요따 대입하시면 이거 안 되지. 맞지? 얘가 지금 거짓임을 보인다 라고 확인하시면 제일 좋고요. 얘가 거짓임. 뭔 말인지 알아요? A에다 마이너스 B 넣으면 마이너스 B 세제곱은 B 세제곱이다 라고 써 있는 거잖아. 지금 왼쪽에서 순서상이 A랑 B, A는 마이너스 B 이렇게 나오니까 A, B로 적으시면 우리가 얘네는 되는 거가 뭐야? 1,1 얘도 되고요. 1, 마이너스 1도 된다는 거야. 근데 요 1, 마이너스 1이 된다는 건데 1 넣었을 때 마이너스 1 넣은 거랑 같이 우리가 되냐라고 하고 있는 거야. 얘네가 여기 안에 포함되냐고. 이면이니까. 얘 화살표, 이거 포함관계. 이거 진리집합에서 어긋나는 부분이 아시겠어요? 헷갈리실 때 진리집합 보시면 돼요. 지환이 알겠어?
1, 마이너스 1 이거 반례다. 지금 반례 이렇게 된다. 그 다음 역표현할게요. 역표현해 주시면 a 세제곱은 b 세제곱이다. 이면 a 제곱은 b 제곱이다. 이거는 참인지 따져달래. 그럼 뭐예요? 얘는 a 빼기 b 그 다음 옆에다가 a 제곱 플러스 ab 더하기 b의 제곱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지금 그때 이거 a 관점으로 우리가 식을 정리하시면 여기에서 허근 나오잖아. 그래서 얘는 a는 b인 상태가 나오기 때문에 왼쪽에 대한 진리집합 관계는 반드시 순서상이 1, 1, 그 다음 2, 2 이런 식으로 우리가 짜줘야 되는데 왼쪽이에요. 그때 오른쪽 부분은 우리가 1, 1, 그 다음 1, 마이너스 1, 점점점 우리가 2, 2, 그 다음 2, 마이너스 2 이런 식으로 다 들어가고 있는 거잖아. 그때 포함관계상 얘가 포함되는 게 맞다고. 왼쪽 거 다 포함된다고. 이면 그냥 진리집합 포함관계로 보시면 돼요. 포함관계로. 그게 쉽다. 그 다음 디귿번 갈게요. 그래서 이음번 맞고요. 디귿번 보시면 A 더하기 B가 짝수면 A, B 모두 짝수래. 이미 아실 텐데 말도 안 되죠? 1상 반례 바로 나오지. 그래서 이거 거짓이다 로 될 거고, 그 다음 이때 우리 역 해주시면 A, B가 모두 짝수면 모두 짝수, 짝수끼리 합치니까 우리가 합이 짝수다 라는 거 알 수 있겠다. 둘 다 짝수래. 이건 참 디귿번은 그냥 쉽게 나온 거야. 오케이? 그래서 디귿번 쉽게 나왔고요. 기역, 니은번 헷갈릴 때 저거 순서상 적어주면 돼. 진리집합 표현해줘. 그리고 포함관계 봐줘. 이면할 때. 알겠어요? 희호야 괜찮아? 저거 순서상 적어보면 돼. 적어보면 돼. 이렇게 된다. 그 다음 16번 갈 거고요. 16번, 미안해. 이거 번호가 계속 달라서 53번. 다음으로 계속 넘기시면 돼요. 네, 53번. 53번. 실수 x에 대해서 두 조건 P랑 Q가 있다. 이거는 아니다 자신 있으시면 하셔도 돼요. 하셔도 된다. P란 조건은 x제곱 플러스 x는 0이 아니다. 그 다음 Q 조건은 x 4제곱 플러스 x 세제곱, 그 다음 옆에 ax제곱 옆에다 플러스 ax는 0이 아니다. 이렇게 되고요. P가 Q이기 위한 필요 충분 조건이래. 그럼요. 요거가 쌍방으로 이렇게 적혀 있는데 우리가 얘네에 대해서 대우한다고 달라지지 않잖아. 그래서 not Q이면 not P라도 우리가 쌍방 필요 충분 조건이다. 이 부분을 통해서 풀겠다 라고 하고 있는 거야. 0이 아니다 최소화해야 돼. 0이 아니다 최소화해줘야 돼요. 계산하실 때. 자, 그럼 not P 요 값은 우리가 는 0, 그 다음 not Q 이 값은 는 0 이걸로 바꿔주시는 거야. 그때 다음 첫 번째 계산은 x 플러스 1 다음 계산은 값이 0이다. 그 다음 우리 여기를 인수분해할 때 x를 땡길 수 있고, 그 다음 여기에서 x 세제곱 플러스 x제곱 요 부분, 그 다음 옆에다 ax 플러스 a 여기까지 나오죠. 그랬을 때 우리가 여기 x제곱으로 땡겨주시면 x 플러스 1, 그 다음 옆에 a 땡겨주시면 x 플러스 1 이렇게 만든 거니까 우리가 x제곱 플러스 a랑 그 다음 옆에 x 플러스 1의 곱 덩어리로 이렇게 만들 수 있겠네. 그랬을 때 얘네가 집합 표현이 우리 진리집합 표현이 똑같아야 된다는 거야. 근데 문제에서 실수 x에 대해서 얘가 제일 큰 조건이지. 요거 걸어주셔야 돼요. 실수 x에 대해서 왼쪽 진리집합 표현하시면 진리집합에 들어가는 원소가 마이너스 1과 0이야. 그런데 오른쪽도 똑같이 마이너스 1과 0밖에 못 들어가게 제한 걸어달라는 거야. 그러면 지금 요 부분의 케이스는 우리가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이때 0을 가질 때, 그 다음 두 번째 저기에서 마이너스 1을 중복해서 가질 때, 그 다음 허근 가질 때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눌 거고, 그 다음 안 되는 걸 제껴주는 거야. 이렇게 세 가지. 그랬을 때 x 우리가 0을 가져 라고 하는 건 a 값이 0이 된다. a는 0, 얘는 세지고요. 그 다음 이때 마이너스 1을 가진다 라고 하시면 요 값을 우리 마이너스 1을 대입했을 때 참이다 라고 하는 거니까 a 값이 몇이야? a가 마이너스 1이란 거지. 근데 마이너스 1을 가지면 한 가지 더 플러스 1까지 가져.
그래서 진리집합이 똑같지가 않으니까 우리가 문제점이 생기니까 얘는 안 된다 라고 지워주는 거야. 요거. 그 다음 세 번째, 나머진 허근을 가진대. 허근 가지려고 하면 x제곱 플러스 a는 0이다. 이걸 풀 때 x제곱은 값이 마이너스 a다. 요걸 풀 거잖아. x는 뿔마 루트 마이너스 a. 요거 하실 때 마이너스 a 값 범위가 어때야 돼? 얘가 허근이려면 음수다 라고 하는 거지. 그래서 a 값이 양수다 라고 하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값이 몇부터 돼요? 몇 가지? 1에서부터 우리가 10까지, 10 이하죠. 그래서 여기 10개 세고요. 그 다음 위에 거 한 가지 더 세서 11개가 나오겠다. 11개. 이렇게요. 답 결론까지 꼭 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 이 부분 처리하는 거 허수 나오게끔, 허근 나오게끔 잡아줘야 된다. (17) 아니고 그 다음 거 54번 노가다 한번 띄워주세요. 한번 풀어볼게. 54번은 방학 때 교재에 하나 들어가 있었어요. 얘도 들어가 있었어. 몇 개 들어가 있는 거 있어요. (54번) 조금만 다시 해봐 주세요. 한번 본 적 있는 문제고. 해보세요.
고생했다. 답 냈지. 아직 안 나왔어? 정답. 요거 하나가 뭐가 잘못된 것 같아. 사실 노가다도 재능이니까 잘 하시는 게 좋아요. 네, 그냥 세볼게요. 비슷비슷하게 한 사람도 있는 것 같은데 일단 우리가 요걸로 할 거고, 그래서 이란 숫자가 둘 다 꽂혀야 되는 거지. 이란 원소를 둘 다 가져야 된다라고 할 거니까 A가 2일 때 1번. 그래서 그냥 지금 잘 하시는 분들 나열 잘 하는 거지. 두 번째 이 값이 2일 때, 그 다음 세 번째 요 값이 A, B 플러스 B 값이 얘가 2일 때, 이렇게 모두 나눠 놓고 그 다음 옆에 Q랑 분리를 시켜가지고 따로따로 세셨을 거예요. A, B 제곱값이 얘가 2일 때, 그 다음 우리가 여기에서 B 값이 2일 때, 이렇게 해서 하나씩 셀 거 아니야. 자, 첫 번째 여기에서 A 값이 2이다 라는 걸 내가 선택하면 여기에서 얘를 같이 갖고 갈 거야. 그럼 한 가지 첫 번째 1번과 1번 갖고 셀게요. 그럼 A 값이 2니까 B 제곱값이 얘가 1이 되는데 B도 양수지. B는 1. 요거에서 A, B가 순서상 2,1로 한 가지 세진 거야. 하나 센 거예요. 그 다음 두 번째 A 값이 2일 때 B 값이 2야. 이렇게 셀 거예요. 그럼 우리가 B 값이 2니까 얘 2,2 가능하겠네. 이렇게 써놓을게요. 그 다음 세 번째, 다음 계산에 대해서 A 제곱값이 9기 때문에 우리가 A 값이 3 또는 마이너스 3인데 자연수밖에 안 되지. 그래서 3값 껴가지고 요따 넣어주는 순간 이거 식 터지네. B가 자연수로 갈 수 없다. 통과. 그래서 3,2 이렇게 가능해. 3,2 이렇게. 그 다음 지금 여기에서 AB 더하기 B 값이 2다. 그 다음 AB 제곱값이 2다. 요 식을 조금 연결하는 게 낫겠지. 이렇게 둘이 갈 때 우리가 값이 A, BB 요 값이 2다. 요걸로 정리할 거니까 A 문자를 없애준 게 식이 가장 쉬우니까 이 값을 요걸로 정리하셔서 2 빼기 B를 요따가 대입해 줄 거예요. 그런 값을 이항해 주시면 B제곱 마이너스 2B 그 다음 옆에 플러스 2는 0이다. 이거 안 나오지 자연수. 그래서 얘도 땡이다. 얘 안 되네. 그 다음 여기에서 우리 얘랑 얘 연결할게요. B 값이 2야. B 값이 2야. 그럼 여기가 2A 더하기 2A는 0이다. A 값은 0이죠. 그래서 이거 나오지 않는다. 이것도 땡. 그래서 6가지 케이스 다 세셔야 돼요. 직접 세시고요. 그거 셌을 때 요만큼만 나온다 라고 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세주시면 되겠다. 둘이 더 센 걸라고 하니까 이거 3, 4, 5 이렇게 되겠다. 그래서 값이 다 합치면 몇이야? 12 나온다. 12야? 아, 성민 12 썼니? 11 썼는 줄 알았다. 눈이 이상하다. 미안하다. 미안해요.
다시 해볼게요. 생각했다가 꼬여가지고 아까 니은번 아까 있었죠. 몇 번이었지? 48번 48번 하나만 니은번만 다시 볼게요. 그래서 기억번 처리랑 다르게 A가 0보다 크고 양수고 B가 양수인 상태에 대해서 A제곱 더하기 B제곱이 값이 얘가 1보다 큰 상태인데 면 두 개의 곱값의 범위가 반드시 1보다 크다라고 확정이 되냐라고 물어보고 있는 거. 지금 이때 우리가 여기에서 A에다가 아까 1 하나 넣어볼 거고요. B에다가 2분의 1 이렇게 넣어볼 거야. 그런 값이 얘는 처리가 되거든. 뭐 3분의 1 이런 거 넣어봐도 돼요. 그랬을 때 하나씩 자기가 넣어봐. 그래서 여기가 B 값이 뭐 3분의 2 이런 것도 넣어볼게요. 그 값이 다 1보다 큰 게 맞는데 얘네 값을 넣었을 때 여기 1 넣고 2분의 1 넣었을 때 등호 성립이 돼. 오케이? 그래서 반례가 나올 수 있다는 거야. 지금 아까랑 다르다고. 식 관계 자체가. 기억번하고 니은번 차이가 있다라는 거 아시고 반례 찾을 수 있다라는 거 생각하면서 반례 여러 가지 한번 넣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가 하나씩 넣어서 좀 여러 가지 체크해 보시는 게 니은번 추천하고요. 기억번하고 식 자체가 달라. 지금 접근성이. 그래서 기억번에 두 개의 곱값의 범위가 나왔고 A제곱 더하기 B제곱에 대해서 산술기하 쓴 다음에 그 다음에 이 AB가 범위가 1보다 크다라고 걸려있으니까 최소값이 1보다 크다라고 걸어서 문제를 처리한 반면에 니은번은 A제곱 더하기 B제곱이 1보다 크다라고 걸려있는 상태에서 곱값의 범위를 나타내주세요 라고 써있는 게 다른 표현이라고 지금. 알겠어요? 지금 니은번 한 번만 반례 숙제하시면서 봐주세요. 그리고 내일까지 요거 해올 거예요. 요 범위. 네, 1하고 2분의 1 이게 반례 대표적인 꼴이다. 1하고 2분의 1 그래서 등호 성립이 돼서 크다가 안 걸린다. 지금 그 표현 그거 봐주시고요. 그 다음 우리 54번까지 했죠. 55번부터 볼게요. 55번 어제 봤던 빈칸 채우기 문제랑 비슷한데 이 표현 자체가 많이 나오니까 꼭 알고 있어야 돼요. 55번 루트 n제곱 플러스 n 플러스 1이 유리수가 아님을 증명할 건데 루트 n제곱 플러스 n 플러스 1 다음이 우리가 얘가 유리수라고 가정하면 유리수 가정 그럼요. 다음 계산을 우리가 루트 n제곱 플러스 n 플러스 1 다음 식을 유리수식으로 쓰면서 p분의 q 다음은 우리가 서로소다. 서로소 자연수 이렇게 써놓을게요. 그때 얘네 양변을 제곱해서 식을 정리해줬대. 그럼요. 여기 n제곱 플러스 n 플러스 1 이렇게 적자 그냥. 그 다음 요거 p제곱 그 다음 옆에 q제곱 이렇게 적어줄게요. 이거 어제 형태할 때 어떻게 했는지가 기억이 나야 돼. 이거 자연수의 제곱 더하기 자연수 더하기 1이야. 그럼 좌변식 뭐예요? 자연수란 거지. 자연수. 그때 두 수의 관계가 반드시 자연수 형태가 되기 위해서는 Q제곱의 약수 형태가 되셔야 된다고 했어요. 맞지? 그런데 둘이 서로소랑 서로소를 제곱한 처리를 했기 때문에 얘랑 얘가 어떻다? 둘이 서로소일 수밖에 없다. 따라서 두 가지 과정이 같이 가기 위해서는 P제곱값이 1이 된다. 이 처리가 지금 저렇게 써 있는 거야. 얘는 좀 다르게 한 거예요. 어제가 더 쉬워. 어저께 더 쉬워요. 그래서 P제곱값이 1이다 라고 되는 거고 그때 다음 왼쪽 식을 우리가 n제곱 플러스 n 플러스 1 이렇게 써 있고요. 이 값이 q의 제곱 이게 써 있어요. 그 상태에서 우리 가번 형태로 넘어가 줘라 라고 써 있는데 n 플러스 1 요 값은 가번이다 라고 이렇게 써 있는 거지. 오케이? 그래서 이쪽으로 가기 위해서 식 조작 걸어주세요. 여기에서 여기로 건너기 위해서 뭐가 필요해? n 플러스 1 걸고요. 그 다음 옆에 q제곱 마이너스 1 이걸로 걸어달라 라고 하는 게 가번이겠죠. 그래서 여기 빈칸 맞춰서 채워주시면 돼요. 그랬을 때 다음 값에 대해서 우리 가번식 만들어냈고 가번식이 q 빼기 1 그 다음 옆에 q 플러스 1 요 형태다 라고 볼 수 있고요. 그때 1번, 2번 요거 맞춰서 볼게요. q값이 2k다 라고 써 있으면 그럼 여기 식은 우리가 2k 빼기 1 요거 곱하기 2k 플러스 1 요걸로 볼 수 있다는 거고 그 다음에 2k 플러스 1 형태면은 2k 곱하기 여기 2k 플러스 2 다음 계산이 된다 라고 써 있는 거야. 이게 지금 나번 채우는 방법이죠. 그럴 때 나번이 중복돼서 걸리고 있는 표현 요거 2k 빼기 1 얘가 나번이고요. 다네요. 그 다음 밑에는 얘가 다 이렇게 되겠다. 그래서 이거 칸 채울 때 저렇게 어느 방향으로 가는지 그냥 체크하시면 된다고. 뒤에 저기 가번식 맞춰서 조작 걸어가지고 식 조작해주면 돼. 여기만 잘 건너면 돼요. 여기만. 요거 생각보다 잘 못 건너가지고 틀리고요. 그 다음 나번, 가번 요거
채우는 거. 가번 잘 채우면 나번 채워지죠. 그래서 그거 맞춰가지고 5, 6, 10 대입해주세요. 5, 6, 10. 5, 6, 10 대입. 그래서 가번식이 뭐였지? 가번식이 여기네요. 가번식에다가 우리가 F죠? 가번식이 F야. F에다가 10 대입한다. 그래서 값이 얘가 99가 나오고요. 99. 그 다음 G5값. 나번식이 G야. 그래서 이따가 우리가 5값 대입하니까 9 나오죠. 9. 그 다음 6값 대입하니까 6이 12, 14 이렇게 나오겠다. 그래서 값이 11분의 14 나오겠다. 11분의 14 이렇게 된다. 이렇게요. 그 다음 56번. 56번 봐볼 거고요. 그래서 여기 기류법까지 조금 어려운 거 예제 갖고 왔고요. 명제가 크게 어렵지 않다. 크게 어려운 문제가 없다. 그냥 푸시면 되고요. 방정식이나 부등식이 어려워서 어렵다. 네. 자, 좌표평면 위의 점 2,1을 지나고 기울기가 m인 직선이 라고 써있어. 그럼 직선식 작성할게요. 기울기 m, 그 다음 x 빼기 2, 그 다음 옆에 빼기 1 이렇게 적어줄 거고요. 그때 다음 직선은 mx 빼기 2m 플러스 1. 다음 직선이 될 건데 x축과 y축과 만나는 점을 a, b라고 한대. 그럼 a점은요. 그 다음 b점은요. 얘가 x축하고 y축하고 만나는 점이래. 얘는 0, 마이너스 2m 플러스 1. 얘가 되고 그 다음 얘는 우리가 y에다 0 넣어주니까 2m 마이너스 1, m 이렇게 나누고 0 이렇게 되겠다. 그래서 지금 다음에 대해서 우리가 삼각형 형태 잡을 건데 문제에서 범위가 써 있어. n값이 0보다 작다라고 써 있어요. 그럼 여기에서 n값이 0보다 작으니까 이거는 양수좌표지. 양수좌표. 이거 판단하게끔 하는 거네. n값이 음수야. 음수니까 이것도 양수좌표죠. 양수좌표. 그래가지고 우리가 삼각형 OAB에 대해서 만들어줘라 라고 하고 있어. 그래서 여기 A, 여기 B 이렇게 나오세요. 이렇게. 그래서 값을 그냥 양수좌표니까 0에서부터 떨어진 거리로 그냥 바로 볼 수 있다. 그래서 마이너스 2m 플러스 1과 그 다음 옆에 덩어리 n분의 2m 빼기 1 다음 계산을 직접 하셨을 때 2분의 1 여기까지 계산해주면 우리가 삼각형 넓이 나오겠다. 이 값의 최소값을 구하자 라고 하는 거지. 그래서 2분의 1 둬주시고요. 그 다음 여기 마이너스 2m 플러스 1 두고 그 다음 여기 좀 찢을게요. 그 다음 여기 2 빼기 n분의 1 이렇게 찍고 그 다음 전개할게. 상반 형태 만들 거고요. 이렇게 전개 하나씩 한다. 그럼 앞에 2분의 1은 마지막에 계산할 거니까 둘 거고요. 값 계산하면 마이너스 4m 그 다음 여기 계산하면 플러스 2 그 다음 여기 플러스 2 4로 바꿔줄게요. 그 다음 여기 계산하면 마이너스 n분의 1 이렇게 나오겠다. 지금 이때 여기가 m값이 음수라고 되고 있기 때문에 마이너스 4m과 마이너스 n분의 1 얘는 둘 다 양수지. 얘는 양수천이니까 얘도 양수, 얘도 양수야. 그래서 산술기하 쓸 수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얘는 2루트 둘 사이의 곱이니까 4 이렇게 들어가서 값이 2가 되겠다. 2 곱하기 2, 4가 되겠다. 이렇게요. 4. 그래서 4 더하기 4니까 8이고요. 2분의 1 하니까 값이 4가 최소값이겠다. 이렇게 나온다. 그냥 하나씩 해가지고 계산하시면 되고요. 산술기하에서 어렵게 나온 게 아까 풀었던 게 조금 더 어려운 것 같아. 그 삼각형에서 높이값 인정해가지고 우리가 푸는 거. 그리고 남은 거는 좀 조작성 문제고요. 네. 57번 할게요. 57번. 58번하고 59는 약간 특이하니까 조금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숙제하시면서 여러 가지 방법 풀어보세요. 자, 57번. 57번. x 플러스 y 값이 2인데 우리가 두 양수 x, y에 대해서 우리가 보기에 있는 것대로 골라주세요. 써있어요. x, y 곱값은 1보다 작거나 같다 라고 써있어. 그럼 여기에서 x 더하기 y 값은 2라고 써있으니까 x, y 곱으로 우리가 처리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x 더하기 y 다음 값은 2루트 x, y 이렇게 가겠다. 그래서 양수값이니까 우리가 산술기 하는데 문제가 없고요. 그때 여기에다 값을 2를 적어주면 1 이렇게 되는데 다음 루트 x, y 값이 1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할 수 있고 양변 제곱하셔도 되죠. x, y 값은 1보다 작거나 같으면 맞는데 지금 여기 문제 인정할 때 여기에서 얘가 양수니까 표현 자체는 0보다 크다잖아. 근데 기억번에서 물어본 건 x, y 값이 1보다 작거나 같다야. 이거 맞게 틀리게? 이게 x, y 값 범위를 작성하세요 라고 하면은 얘가 답이잖아. 근데 이거 x, y 곱값이 1보다 작거나 같다니까 이거 맞다고 볼 수 있다고. 제 최대값만 물어본 거여서. 기억번. 그냥 이거는 답 처리할 때 약간 낚시용이고. 그 다음 니은번.
다음에 대해서 x제곱 더하기 y제곱 요거에 대해서 산술기하 건다. 우리가 산술기하 안 걸게요. 이거 코시 걸게요. 코시 걸어야겠다. 차수합이어서. 그래서 x제곱 더하기 y제곱 이거 차수합이죠. 그래서 이쪽으로 우리가 접근하기 위해서 x 더하기 y 요 덩어리의 값의 제곱으로 접근하면 여기에서 계수값 1, 1 이렇게 가시니까 2 적을 수 있고 x제곱 더하기 y제곱 얘가 되겠다. 그래서 여기에서 x 더하기 y 값이 2기 때문에 요 값이 4가 되니까 요 값에서 2 나눠주시니까 2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걸리겠죠. 그래서 이거 처리할 때도 얘가 2차 합이니까 2차 합 제공되어 있는 게 1차 합이니까 접근할 때 우리가 산술기하보다 코시-슈바르츠가 적합하겠다. 코시-슈바르츠 그쪽으로 봐줘야 돼. 합 물어볼 때 차수관계 합 이렇게요. 그 다음 디귿번이 계속해서 문제 어려울 때 몇 가지 껴가지고 계속 나오거든. 디귿번 아까도 풀었고요. 어제도 풀었고요. 지금 디귿번 x분의 1 더하기 y분의 1 이거 어떻게 하기로 했어요? 여기에다가 이거 걸어줘가지고 우리가 뭐 하는 거야? 상반식 만드는 거야. 조작하는 거예요. 주어진 식 갖고. 그래서 이렇게 전개하시면 우리가 값이 앞에 2가 떨어지고요. 그 다음 옆에 요거 전개하시면 y분의 x 그 다음 요거 전개하시면 x분의 y 이렇게 되겠다. 그래서 요 부분에서 산술기하가 걸리니까 얘가 2보다 크거나 같다. 얘가 걸리겠지. 그래서 요 덩어리는 4보다 크거나 같은 건데 지금 다음 계산이 2기 때문에 우리가 2가 나눠져서 2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되겠다. 디귿번이 제일 자주 나오는 것 같아. 내 생각에. 디귿번이 제일 자주 나와요. 그래서 디귿번 땡 이렇게 해가지고 답은 기억 니은 이렇게 되겠다. 기억 니은. 네. 그 다음 58번 잠깐 풀어볼게요. 58번 59번에서 끝낼 거고요. 그 다음 숙제 조금 하다가 질문 있는 거 질문 받고 그 다음 기가할 거고요. 58번 풀어보세요. 58번 해봐. 지환아 58번 해봐. 생각해보고 있어요. 잘했어요. 생각 좀 해보자. 빨리 갔다. 답을 모르겠다. 답을 안 내줘. 4분 120? 4분 20. 오케이. 다음 것도 해봐.
다음 것도 풀어봐. 승현아, 너 그거 하나 먹어. 그거 하나 갖고 가. 자, 58번 할게요. 여기 실수 XY 대해서 이렇게씩 써 있는데 당연히 산술기 하니까 조작성이 강하고요. 산술기야 코시 슈바르츠 그쪽이니까. 그래서 다음 요 부분에서 우리가 얘랑 상반 형태에 띄울 수 있단 말이야. 여기서 x제곱 플러스 2y제곱 옆에다가 플러스 1까지만 띄워줄 거야. 그 다음 옆에 x제곱 플러스 2y제곱 플러스 1분의 25 이렇게 해서 그럼 얘는 제곱이니까 양수값 관점이야. 1까지 달려있으니까. 그래서 얘가 양수야. 그 다음 옆에 우리가 나머지 부분 여기에다 x제곱 적고요. 그 다음 옆에다가 마이너스 4x 적고 옆에 마이너스 1 조작 건 거 옆에다 빼줄 거야. 그래서 저 부분에서 여기에서 산술기하 걸 거고요. 여기 상반 형태 억지로 만들어낸 거야. 문제 접근하려고. 그때 다음 식에서 우리가 산술기하 걸어주면 이 루트 둘이 곱해주시면 값이 25가 된다. 따라서 여기 값이 나오는 최소값이 여기가 10이야. 여기 덩어리가 10. 그랬을 때 여기에서 등호 성립 조건 생각해 보시면 x제곱 플러스 2y제곱 값이 더하기 1까지 했을 때 얘 값이 10이다 랄 때 우리가 10이 아니라 반이죠. 5. 요때가 절반. 그래서 x제곱 플러스 2y제곱 값이 얘가 4가 된다. 여기까지 봐주실 수 있고요. 그때 여기에서 x값의 범위를 양수 관점으로 우리가 범위값 잡아주려고 하면은 x값은 x랑 우리 x 최소값은 마이너스 2까지 가는, 그 다음 얘는 2까지 가는, 이렇게 해서 x값 범위 적어줄 수 있어. 그 다음 우리 y값은요, y는 마이너스 루트 2까지, 그 다음 옆에 루트 2까지 이렇게 적을 수 있어. 그러고 이거 찌그러졌으니까 이거 타원 형태야. 원의 방정식 형태잖아. 근데 저기에서 괄호 쳐가지고 루트 2 요 형태고 반지름 값이 아니라 값이 바뀌어 있는데 저 4를 나눠가지고 우리가 비율 관계상 x, y 2차에 대한 찌그러진 정도를 나타낼 수 있는 거야. 내년에 배워요, 기하할 때. 그런데 지금 요 범위가 잡혀있다 라고까지 봐줄 수 있어. 그래서 이거 어떻게 찾는 거야? 이거 x에다 0 꽂고 최소값 찾았고요. 그 다음 우리 x에다 0 꽂고 최대값 찾았고요. 그 다음 이거 y에다 0 넣고 최대값, 최소값 찾은 거야. 요 정도까지 일단 우리가 범위 구해줄 수 있다. 이 상태고요. 그때 다음 뒷부분 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얘도 최소값 걸어줘야 되는 거야, 같이. 따라서 우리가 x 제곱 마이너스 4x 옆에다가 덧셈 4 걸고요. 그 다음 옆에다가 마이너스 5 이렇게 걸어주시니까 x 빼기 2에 완전 제곱 빼기 5 이렇게 되는데 얘가 x 값이 2일 때가 최소값 나오기 때문에 얘가 마이너스 5가 나온다. 따라서 우리는 답이 5가 된다. 이렇게 된다. 지금 여기 범위 판정해가지고 가야 돼. 여기 범위 안 걸리면은 띄워줘야 돼요. 알겠죠? 그럼 다른 값 된다. 네, 저렇게 된다. 아, 성민아, 너 딴 데 앉아야겠다. 아이고. 자, 그 다음 거. 그 다음 거가 번호가 59번. 여기까지고요. 그냥 이것도 좀 약간 신기하게 조작할 수 있으니까 이거는 풀이 두 가지로 할 건데 일단 코시 슈바르츠로 하나 먼저 풀 거고요. 코시 슈바르츠로. 그 다음 산술기하로도 하나 더 풀어볼게요. 방법이 여러 가지인 것 같은데 일단 59번 x 더하기 y 값은 값이 얘가 10이다 라고 할 건데 이때 양수 x랑 y래. 양수 x, y에 대해서 우리가 루트 21 빼기 2x와 덧셈 루트 23 빼기 2y 다음 값의 최대값을 구하세요 라고 써있어. 최대. 지금 그러면 우리 다음 식에 대해서 얘에 대해서 우리가 식 접근을 할 건데 코시 슈바르츠나 산술기하 접근할 건데 산술기하로 접근하기에 루트 계산이 마땅치가 않아서 사실 코시 슈바르츠 접근하는 게 난 좋다고 생각해. 루트니까 얘랑 얘 곱으로 처리하려고 할 때 루트 연산 또 다시 한 번 더 해줘야 되잖아. 그래서 코시가 낫다고 생각하거든 나는. 그런데 산술기하도 하는 방법은 보여줄 테니까 잘 생각해보고 두 방법 다 풀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때 우변에다가 루트 21 마이너스 2x랑 덧셈 루트 23 마이너스 2y 다음 값에 제곱값을 걸어줄 거야. 이렇게. 그랬을 때 요 덩어리의 개수값이 1이죠. 1. 그 다음 옆에 요 덩어리의 개수값 1. 이렇게 걸어주는 거야. 그 다음 이때 요 덩어리를 제곱하고 요 덩어리를 제곱하니까 우리가 사실 제곱근 연산에서 코시-슈바르츠가 유리해요. 제곱근 하나 띄워줘서. 그래서 여기 앞에 적을 수 있는 게 21 빼기 2x 얘가 되고 그 다음 옆에 23 빼기 2y 이렇게 적힌다. 그랬을 때 얘가 크거나 같다. 이렇게 걸리는 거야. 그냥 코시식 적으면 루트 없어져. 그래서 유리해. 알겠죠? 자, 따라서 우리가 다음 계산에 대해서 이 부분에 44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2y인데 여기에서 x 더하기 y가 10이니까 여기 넣어주면 값이 얘가 몇이야? 24가 된다. 그래서 24가 된다. 따라서 둘이 연산하시면 48이 된다. 따라서 우변식 루트 21 마이너스 2x 더하기 루트 23 빼기 2y 값은 우리가 제곱 없애주면 루트 4루트 3 요거보다 작거나 같고 마이너스 4루트 3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되겠죠. 이거 혹시 연산 헷갈리실 수 있으니까 오랜만에 해서 여기 덩어리를 k 값으로 보신 거고요. k 제곱값이 얘가 몇이다? 48보다 작거나 같다. 이거 처리하시면 이렇게 된 거예요. 최대값, 최소값 찾을 수 있다 라고 하는 건데 지금 여기에서 범위값을 하나 잡아줘야 돼. 여기에서 얘네가 루트 연산이니까 이거 서술형이면 반드시 여기 0보다 크다로 갈아줘야 돼. 음수로 못 가요. 알겠어? 저기까지는 코시-슈바르츠 처리한 거고 0으로 바꿔줘야지 제곱근 연산 값이 맞아진다 라고 하고 있는 거. 양수 x, y니까 여기 넣었을 때 값 살지 않나? 잠깐만 0까지 되나? 0까지? 네, 0까지로 볼게요. 0까지. 둘 다 0 이렇게 볼 수 있다 라고 해서 0보다 크거나 같다. 루트 연산 값에 대해서 루트는 0보다 크거나 같은 수지 그 다음 루트는 0보다 크거나 같은 수지 두 개 합쳐가지고 값이 이렇게 잡히겠다. 여기까지 보는 게 코시-슈바르츠로 푸는 거고 그 다음 산술기하로 풀어볼 거야. 산술기하로 산술기하로 풀려고 저 덩어리의 합값을 여기에다가 그냥 바로 2루트 요거 루트 이렇게 걸면 돼? 안 돼? 이거 이중근호 안 하셔야죠. 이중근호 교육과정 없어진 지 오래됐어요. 이중근호 하시면 안 되고요. 그랬을 때 산술기하 우리가 저거를 접근하기 위해서 좌변식을 K는 요 형태로 둘 거야. K는 다음식 형태로 둔다. 그때 우리가 이거 K제곱부터 해주는 거야. K제곱. 이중근호 안 만들려고 하는 거야. 저 이중근호 만드시면 계산할 때 주의 엄청 많이 해야 돼. 자, 그때 21-2x 그 다음 뒤에 거 우리가 23-2y 여기까지 만듭니다. 그 다음 옆에다가 플러스 2루트 요거를 한 덩어리로 우리가 묶음 처리하려고 하는데 지금 여기 값 할 때 여기 봐주셔야 돼요. 여기 x값이 양수고 y값이 양수니까 x값 범위가 우리가 최대값이 10보다 작은 숫자여야죠. 0보다 크고 y도 우리가 똑같은 범위가 된다. y가 0보다 크고 10보다 작다. 요 범위일 거 아니야. 그래서 요따 넣으셨을 때 이거 양수 맞죠? 그 다음 이거 양수 맞죠? 우리 제곱근 곱하실 때 음수 제곱근 주의하시면서 해야 돼. 아시겠어요? 가끔씩 튀어나가. 뭔 말인지 알겠어? 저거 꼭 따져야 돼요. 자, 그래서 저거 곱하시면 21-2x 그 다음 옆에 23-2y 요게 된다. 여기까지. 그랬을 때 요 부분을 우리가 만들어내기 위해서 요 부분 만들어낼 거예요. 그럼요. 쟤네 부분이 만들기 위해서 조작 거는 거야. 21 빼기 2x 그 다음 옆에다가 23 빼기 2y 이 값은 0보다 크거나 같다. 뭐보다 크거나 같다? 2루트 그 다음 옆에 저 덩어리 21 빼기 2x 그 다음 옆에 23 빼기 2y 요 값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걸어주는 거야. 왜? 얘가 양수 판정했거든. 산술기가 다시 거는 거야. 저기 값에다가 대려고. 그래서 다음 계산값 가시면요. 좌변식이 몇이죠? 24였죠? 24. 그래서 요 덩어리 값이 24가 최대값이야. 오케이? 그래서 얘네에 대해서 문제 뭐 하래? 최대값 가래잖아. 그래서 최대값 가실 때 어떻게 해? 요 덩어리에 24 연산해달라고. 그럼 이 덩어리는 값이 24죠. 그래서 값이 48. K제곱 값이 48일 때가 최대값이다. 그래서 K는 4루트 3이 최대값이겠다. 이렇게 된다. 라고 하는 게 산술기하 처리야. 근데 사실 얘는 여기에서 이렇게 건너가는 것도 조작이고 그 다음 이중근호 안 만들려고 이렇게 제곱해가지고 처리하겠다. 이거부터가 발상이 안 좋다고 생각하거든. 그래서 여기다 그냥 하나 받아갈 거는 제곱근 연산에서 제곱근 루트 연산에서 루트 연산 쪽이면은
우리가 코시 쪽으로 접근하시는 게 코시 슈바르츠가 베이스야. 얘가 그냥 기본기예요. 얘가 유리해. 저기 식이 깔끔하거든. 뭐 제곱하다가 이런 거 따질 것도 없고 하지 않으셔도 되잖아요. 네, 그렇게요. 왼쪽 거 지우고 하나만 더 할게요. 그리고 무리 식에서 하려고 했는데 이거 이중근호 처리할 줄 알까? 1학기 때 했는데 이거 이중근호 처리하는 거 우리가 이중근호 처리가 어떻게 되냐 a 더하기 b랑 플러스 2 루트 ab 이렇게로 바꿔주는 거야. 값 조작하는 거야. 그럴 때 이때 요 이중근호 처리하기 위해서 얘 여기 안에 거가 루트 a 더하기 루트 b의 덩어리의 값의 제곱으로 이렇게 바꿔주는 거야. 그렇게 조작해가지고 이걸 찍고 나와야 돼. 이렇게 찍고 나가는 거야. 그래서 값을 조작할 때 여기 값이 두 개 값의 합하고 두 개 값의 곱이 걸려야 돼. 그래서 두 개 값의 합이고요. 두 개 값의 곱이야. 그럴 때 a 더하기 b 값이 3이고요. 그 다음 a, b 곱값이 2야. 이렇게요. 그랬을 때 저걸로 걸어주시면 예시가 좋지 않네. 갑자기 생각해서 잠시만요. 값 처리가 마이너스 3x. 그래서 하나가 뭐지? 하나가 2고 하나가 1이죠. 하나가 2, 하나가 1. 그래서 a 값이 하나가 2면 b 값이 하나가 1이다 라고 보셔가지고 우리가 이때 처리할 때 루트 2 더하기 루트 1 요 덩어리의 제곱이다 이렇게 해서 찍고 나오면 값이 루트 2 더하기 1 이렇게랑 얘는 똑같은 계산이다 라고 하는 거야. 저렇게 하는 게 이중근호인데 저기도 범위 이런 거 껴가지고 해야 되고 뺄셈 이것도 신경 써줘야 되고 그래서 이중근호는 하시면 안 돼요. 없어진 지 한 5년도 넘었어요.